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뵐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철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GTX-A 시운전을 해서 원희룡 장관도 막 가고 그랬어요. 이제 수서 동탄 여기가 이제 시운전 기간이고 내년에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포함해서 GTX가 진짜 개통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GTX가 당장 이제 실효성 있는 거는 A, B, C, 이제 D 노선이라고 부르진 않고 이제 서부 광역급행철도. 종전에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김부선, 김용선이죠.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용산까지 오는 요거 네 가지는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했던 것 중에는 추가될 것은 A 노선 화성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가는 거, C 노선 수원에서 지제까지 평택까지 가는 거. 요거 연장선은 된다. 그다음에 이제 B 노선에서 이제 종점이 남양주 마석인데 이게 춘천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연장 개념들의 이제 큰 변화라고 보고 그 외에 신설선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이게 현실화가 되면 수도권을 20-30분대로 당긴다라는 것이 이제 자, 이게 그 운행 횟수는 하루에 100번 내외입니다. 100번 내외. 100번 내외니까 이거 텀이 긴 게 아니에요. 충분히 훌륭한. 그리고 요금은 당연히 누구도 공개 안 해서 뭐 저도 불확실하지만 4,000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1시간을 당긴다 그러면 그 시간을 돈 4,000원이면 종전에도 뭐 1,500원, 2,000원 냈다 그러면 뭐 2,000원 주고 1시간을 산다고 그러면 지불할 만한 거죠. 이랬을 때의 효과는 주택시장에서는 분산 효과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20-30분대로 이제 수도권 이런 각지로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권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울로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 가령 우리 동네에서 쇼핑하기보다는 20분만 걸려서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러 서울로 가자. 이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제 지역 상권에서는 다소 좀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더더군다나 당연시되는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뭐 우리가 뭐 공연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는 다시 20-30분대로 당겨지면 서울 가는 거죠. 이런 이제 현상은 서울로 오히려 빨대 효과죠. 역으로 집중하는 이런 문제는 이 GTX가 가져올 이 수도권의 변화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가격 측면에서는 서울 집중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성수라든지 한남이라든지 뭐 더현대로 유명한 여의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이제 GTX가 개통되면 서울의 이 환승역이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는데 서울역, 청량역, 강남에는 삼성역이에요. 자, 삼성역의 수도권에서 수요가 A 노선과 C 노선이 와서 이렇게 수도권의 수요를 X자로 삼성역에 모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가자, 강남 가자 그러면 삼성역에 무조건 10분, 20분대에 삼성역에 와서 흩어지겠죠. 기존의 전국구 제일 상권인 강남역 상권으로. 그 다음에 고급 상권, 연예인 상권인 청담 압구정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신사역은 강남과 강북의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의 상권은 그렇게 4개 섹터로 집중이 되는 거죠. 신사역, 압구정, 강남역, 삼성역 이런 섹터로다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서울역에서는 머물기보다는 환승의 구도로 청량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환승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될 거로 보고 주요 상권은 강남의 집중도가 더 훨씬 커질 거다. 강남 집중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신분당선 연장선 그리고 위신선 이게 신분당선 무산이 됐고 위신선도 이제 기약이 없게 됐어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욕이 난무하던데. 개인적으로 철도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2016년부터 철도 강의를 부동산과 접목해서 강의를 시작했던 개척자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 왜냐하면 우선 신분당선은 말이죠. 지금 이제 확정된 노선은 용산까지예요. 지금 이제 신사까지 와 있잖아요. 용산은 미군이 안 나갔기 때문에 원래 신사까지 같이 개통되는 게 맞는데 이거 공사를 못한 거예요. 자, 용산까지 와서 용산에서 그 북쪽으로 서울역 거쳐서 서울역 광화문 이제 경복궁 거쳐서 바로 이제 그 상명대 이쪽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산 자락으로 가는 거죠. 상명대에서 6호선 독바이역에 만나가지고 은평뉴타운에 2군데를 찍고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반려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노선을 잘 살펴보시면 말이죠. 연신내 바로 밑에서부터 서울역 밑에 용산공원까지는 GTX A 노선과 신분당선이 같은 노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용산역에서 서울역 들어가는 그 라인까지만 공사를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연신내 그 라인부터 삼성까지만 공사하면 되겠네. 그럼 비용도 절감되고 속도도 빨리 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바로 용산을 거쳐서 강남역까지 이 강남대로를 관통하는 핵심 철도이거든요. 강남에 오면 이게 칸칸이 다 환승이 이루어져요. 신사역에서 위례신사선, 그 다음에 이제 노현역에서 7호선, 신논현에서 9호선, 강남역에서 2호선, 양재에서 3호선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노선이 없어요. 이 강북과 이 강남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돼서 노선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반드시 다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는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보고 GTX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GTX 타면 되지 않냐. 자, GTX는 여기 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신내 쓰고 서울역 쓰고 바로 삼성역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철도는 시각을 바꾸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 그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긴급 요청한다. 개인적으로. 단순히 GTX A 노선과 중복이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취소한다는 것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거는 판단이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위례신사선. 위례신사선은 더욱 안타까움이 큰 노선입니다. 이기 신도시 중에 위례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는데 근데 착공을 하려는 와중에 이제 이런 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터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작년 4월에 정부에서는 4차 국가철도계획에서 착공도 안 하는 위례에서 광주 삼동역까지 연장까지도 발표해 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위례가 이제 원래 입주할 때는 4만 3천 가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위례에서 복정을 통해서 이쪽 뭐 문정이나 그다음에 송파 헬리오시티 이쪽 통해서 하계울역으로 와서 삼성역에서 이제 청담을 거쳐서 신사역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철도는 용산까지 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에 머무른 건데 이 노선의 명분이 뭐냐면 서울의 동남 지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위례뿐만 아니라 뭐 이 문정 가락 이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잠실 쪽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 삼성역 도심으로 직결한다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철도인 겁니다. 이 철도가 이제 하계울역에 오게 되면 그쪽에 이제 음마 아파트라든가 뭐 미도 아파트, 대치 쌍용 이런 데서도 바로 삼성역으로 또 직결성을 갖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에서 이 대로가 있는데 대로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게 도산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사업성이 위축돼 없다는 것 또한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것이 도시철도 경전철이에요. 그냥 경전철 3칸짜리예요. 3칸짜리 철도. SOC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뭐 그런 그 사업성을 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사업성이 없다면 그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야 이쪽 주변에 어마어마한 신도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또 이것도 재개돼야 된다. 자, 위례신도시 사람들은 그 당초 분양받은 분양가에 말이죠. 이 교통시설 분담금이 반영이 된 거예요. 들어있는 건데 이것을 단순히 타당성, 사업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 분양자, 신도시와의 약속이잖아요. 국가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신선은 제가 살짝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성보다도 이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걸 확정해서 가져오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투위에서 길게 설명을 달아서 조속하게 재개하겠다라는 말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가 지금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이 사업이 재개돼야 됩니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뭐 진짜 10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제 기억에 이게 2017년도에 뭐 착공한다, 18년 착공한다. 당초에 뭐 한 2016년도에 원래는 삼성물산이 대표회사였어요. 여기서 시공사에서 빠져버리면서 GS가 그걸 받았단 말이죠.
받으면서 지금 벌써 또 몇 년입니까? 5년, 6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위례 신도시 사람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밖에는 지금 안 들어가는데 물론 얼마 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이 신도시가 입주하는데 어떻게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을 하는 건가 아니라 착공도 지금 벌써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거는 결정권자에서 책임 소재까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반드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정부는 약속을 했어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똑같이 교통, 철도를 개통시키겠다는 정부는 약속을 했어요. 신도시 입주했는데 당장 출퇴근할 교통수단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미래 신사선도 이런 협약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뿌는 빨리 추진을 해야죠. 조속한 착공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합수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극대노도 받고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시장 분석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실 때마다 늘 시간이 부족한 느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많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